네,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 돋보기 이번 시간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첫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협박과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최근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순정으로 가장한 이른바 지속적 괴롭힘이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폭행,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이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가지는 의미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향후 과제를 고민해 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의원 발언대 시간 함께해 주셨던 윤종열 기자 이번에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용인시의 유영호 도의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인데 6월의 첫날에 또 첫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먼저 유 의원님 이 사건 참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노원 세모녀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그 방치돼서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4일 날 22년 만에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날짜를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참 묘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스토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계신데 스토킹이 정확히 뭐냐, 뭐 그냥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스토킹은 이제 몰래 추적하다는 스톡 얘기에서 파생돼 갖고 명사화된 네. 그 일종의 그 사회 범죄를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집요하게 자기 수익을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 이 남을 괴롭히는 것은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화라든가 이메일, 네. 편지 이러한 모든 행위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될 때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갈수록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이번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관련 정의라든가 조항조차 없었고요. 네. 그나마 2012년 3월에 그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스토킹 관련 내용을 포함한 최초의 사례였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경범죄 있죠. 그 스토킹 범죄를 무전취식이라 그 노상방뇨 같은 똑같은 부류에서 처벌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네. 경찰청 자료에 따라도 그 스토킹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법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법 처리로 이어진 거는 10.8%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문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온라인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도 예전에는 현장에서 그냥 상황을 종료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경찰청에서도 관련해서 법 시행 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스토킹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거든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전문가들 입장은 뭐 다양한데요. 그 경범죄 처벌 수준이 좀 미비했다. 아까 그렇죠.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경범죄 수준이니까 뭐 벌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네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게 스토킹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르고 있는 인식 자체가 많거든요. 네. 그래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이건 뭐 과잉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 법조항이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짓고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이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적용되는 이 스토킹 처벌법 어떤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세 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총칙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 규정한 내용들이 있고, 네. 벌칙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총칙은 말 그대로 우선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그러한 스토킹 행위는 범죄다라는 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 규정 내용으로 들어가면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사법 경찰 관리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 응급 조치에 들어가야 되고 잠정 조치가 또 취해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있고요. 네. 그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그 제정된 바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했을 때 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천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2년 만에 제정된 것은 분명히 유의미한데 이게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뭐냐면 가해자가 100m 피해자한테 100m 이내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 근데 금지. 사실은 네. 접근 금지를 시키는 건데 100m라는 게 거리를 우리 한번 따져 보십시오. 성인이 뛰면 한 20초 이내에는 다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거리고 그렇죠. 또 100m 밖에서 그 몰래 또 지켜보고 있다든가 네, 이런 네. 걸 본다 그러면 또 아무런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러한 어떤 입법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긴급 응급 조치 기간이 최대한 이제 6개월이에요. 네. 그 법상에 그 6개월인데 이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 네네. 왜냐하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6개월 아니라 1년, 2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기간에 비해서 그렇죠. 단지 6개월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 기간을 갖다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겠고 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것은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의사, 친고죄 이게 모두 없어졌어요. 거기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반의사 불벌 처벌 조항에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돼서 두 번의 개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 없어도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엄격한 범죄 구성 요건, 반의사 불벌죄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유영호 의원께서 경기도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자, 취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해자보다 더 절실하게 보호 조치가 돼야 되는 게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거로 보이고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지자체에서는 조례 담아서 실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스토킹이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의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목적을 담았으니까 나머지 피해 지원은 뭐 경기도에서 할 일, 그다음에 도자의 시책이라든가 뭐 각종 사업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대응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신고 이후에는 정말 피해자는 혹시나 다른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어떤 꼼꼼한 빈틈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국회에서 나온 처벌법과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고 약간 더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피의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그다음에 지원 정책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걸 하려면 결국은 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도에 어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발 앞선 위원님, 한 발 앞선 경기도 의회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법은 시행되겠지만 조금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가 좀 사라지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100번 1000번을 언급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지나친 관심. 값비싼 선물을 계속적으로 사주는 것도 상대방이 난 그걸 받고 싶지 않으면 스토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먼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이제 법규의 문제점이라든가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구제라든가 지원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촘촘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두 분과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법률도 지정이 됐고 또 조례도 지금 마련하고 계신 유영호 의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토킹 피해 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관련해서 보완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피해자 보호 주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 용역 빨리 완료돼서 미비한 점들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담지 못한 그런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그런 내용들이 담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피해자가 보호 장치가 부족한 만큼 이제 신변 안전 조치, 네. 안전 조치,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명령 등 이런 법에 대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입법이 아마 제시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후속 입법이 좀 하루빨리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이제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끝으로 유영호 의원께서 이제 관련 조례안도 이제 발의하시고 관련해서 이제 활동 계획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은 관심과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범죄 예방 교육이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그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될 수 있도록 관련 지금 조례에 담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도 신속하게 관련 조항들을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로 좀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군요. 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스토킹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몰아가면서 대인 기피층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범죄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본격 시행에 앞서서 오늘 나온 내용들 좀 종합해서 또 공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또 나와주셔서 고견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